여러분, 다중위기가 펑펑 터진다. 기업발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이 내부와 외부의 위협, 크고 작은 위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 중국 말입니다. 중국에서 도시를 계속 봉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수출의 문제에서 떠나서 말입니다.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기업들의 공장이 스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중국 내부의 어떤 자동차 공장이나 전자제품의 공장이 셧다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말은 했지만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확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봉쇄하고 광저우를 봉쇄하고 닝더나 쿤산, 타이창, 포산까지 지금 도시를 봉쇄를 하니까 상하이 근처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공장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싸고 세금이 비싸고 주 52시간제를 적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어떤 동해안 쪽에다가 뭐 산동반도라든가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중소기업을 만들어 놓고 국내로 소싱을 했거든요. 국내로. 그런데 그 국내로 부품을 공급하는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수출품 많은 제품들이 저는 셧다운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요 제품입니다. 주요 제품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입니다. 배터리는요 80.2%나 됩니다. 우리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배터리 산업이 말입니다. 80.2%예요.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걸 대부분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도체도 30.6%가 되고요. 휴대전화도 25%, 자동차도 12.3%나 됩니다. 중국산 부품의 차질이 빚으면 말입니다. 배터리 공장이고 반도체까지도 말입니다. 30.6%가 되기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공장, 자동차 공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선뭉치, 이거 하나 없다고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을 했었거든요. 제품, 부품 하나만 없어도 공장이 셧다운을 하는 판인데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그 타격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도 말입니다.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로 노트북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G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평 1공장만 하더라도 2교대 근무가요 1교대 근무로 전환됐습니다. 뭐 1교대는 교대도 아닌 거죠, 그죠? 2교대 근무가 1교대로 전환됐어요. 전반조라고 이야기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작업을 하고요. 후반조라고 이야기하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산 부품의 수급 문제로 공장의 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은요 지금
상하이 공장이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상하이의 어떤 도시 봉쇄령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를 더 봉쇄를 했으면 했지 이것을 쉽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업발 퍼펙트 스톰은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중국발 상하이 봉쇄령이나 혹은 광저우 봉쇄령이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은 더 뛰었습니다. 여러분, 연초 대비 4월 2일 기준입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랄 노짜죠.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만 하더라도 30.48%가 올랐고요. 제철용 원료탄은 31.13%가 올랐고요. 철광석은 30.7%, 나프타는 19.48%, 에틸렌은 43.16%고요. 알루미늄은 23.71%입니다. 니켈은요 58.12%예요. 아연도 20.27%고요. 납도 5.16%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당연하고요. 대기업까지도 통곡 소리가 나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기업의 관계자들, 특히 물류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말입니다. 물류 대란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중국의 도시 봉쇄령이 잇따르니까 이제는 넋을 놓고 있다, 넋을 놓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퍼펙트 스톰 위기를 겪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겪게 됐다. 물음표도 아닙니다. 겪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지금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지금 중국을 통해서 생산하려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어떤 퍼펙트 스톰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업들이요. 투자를 안 해요. 지금 무서워서 투자를 못합니다. 2022년 2월에 보면요. 마이너스 5.7%로 근래 보기 드문 기업들의 투자 실적입니다. 거의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5.4%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에는 10.9%로 급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올 2월에는 마이너스 5.7%까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업들은 여러분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에 1698조 6천억 원이었던 기업 부채가 여러분 2021년에는요 2361조 1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기업은요 다중고라고 이야기해요. 다중고. 다중고 위기, 다중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부채가 이자 폭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니까 이거 뭐 못 버틴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옵니다. 저는 사실 바로 이 부분에 기업의 정책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대기업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임금을 8% 인상하니 10% 인상하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소기업은요, 납품가를 제대로, 원자재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납품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발이지. 대기업들이 그렇게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물가 상승에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더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여기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납품가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동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면 중소기업은요, 한결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예민하고요, 또 날카롭고요, 또 현장 중심의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 부채보다가 중소기업 부채가 월등히 많은 상태여서 말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부터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건설업계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사 단가 20% 올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웬만하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는요, 원청업체한테다가 계약 단가 올려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죽을 마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발악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부채가 폭발하는 게 결국 퍼펙트 스톰이 터지는 건데, 그런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